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부부의 비극이 아닙니다. 평생을 헌신했던 저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내린 가장 고통스럽고도 강력했던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성공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죽기로 했습니다. 이 유서가 공개된 후 해외에 있던 세 아들은 저희 재산뿐 아니라 평생의 인정과 사랑마저 영원히 잃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소리가 없습니다. 3년 전 막내 아들까지 캐나다로 떠난 후부터 이 집은 시계의 초침 소리, 그리고 제가 마루를 닦는 걸레질 소리만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 소리들을 없애지 않으려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멈추면 안 될 것처럼요. 매일 아침 저는 습관처럼 거실의 벽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셋의 유학 졸업 사진, 며느리들의 웨딩드레스 사진, 그리고 세상 해맑은 손주들의 사진. 30년 세월의 낡은 액자 유리 위를 마른 수건으로 닦아냅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이들이 아직 이 집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애들은 잘 있으려나? 뒤에서 툭 던져지는 남편의 한마디. 남편은 신문을 펼친 채 저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 공간을 채우는 공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의 성공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기만 하다면 저의 헌신이 묵인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병원 검사 결과지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저의 성공이 돈을 벌어다 주었을지언정 저의 이 외로움까지 지워주진 못했다는 것을. 이 집은 이제 성공의 증거가 아닌 버려진 노부부의 차가운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자신의 건강에는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의 셔츠 주머니에서 맡을 수 있었던 옅은 스킨 냄새 대신 이제는 씁쓸한 약 냄새가 납니다. 어제 저녁 남편이 급하게 숨긴 건강보험공단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재검사 요망이라는 붉은 글씨가 제 심장을 짓누르는 기분이었죠. 제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후 재검사 결과를 들고 왔지만 저에게는 끝까지 내용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접시를 놓쳤습니다. 남편은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무심히 말했습니다. 또 떨궜어. 나이 들면 조심해야지. 며칠 전부터 자꾸 제가 방금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소한 일들이 저를 무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무심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제가 스스로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 막내 아들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거려라고 말하자 아들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엄마, 괜한 걱정 마세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매달 보내드리는 돈으로 해결하세요. 그리고 아빠한테는 저희 이민 생활 힘든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들의 말은 저에게 칼이 되어 박혔습니다. 저는 통화를 끝내고 창가에 쌓인 먼지를 문질렀습니다. 그 먼지는 닦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집에 자식들의 진심이 들어오지 않은 3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끓인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소금기가 빠져 밍밍한 국물, 마치 재산처럼 제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냄비가 타는 냄새가 진동했을 때 남편은 저를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내가 할게. 당신은 이제 주방에 오지 마. 그 말은 저에게 이제 당신은 쓸모가 없다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식들의 간병인 제안을 남들 보기 부끄럽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돈으로 산 알츠하이머 치료제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방에서 낡은 빨간색 캐리어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캐리어를 마루에 끌어다 놓고 극단적인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 한다고. 저는 캐리어에 옷 대신 낡은 노트를 한 권 넣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제 마음속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웃집 박할머니가 우리 집 거실에 앉아 제 낡은 캐리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캐리어 안에서 30년 전 제가 썼던 나의 꿈, 나의 미래라는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일기에는 나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늙어가고 싶다라는 저의 소박한 꿈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충격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도 꿈이 있었구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가족 대신 이웃집 친구에게서 먼저 제 진짜 마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박할머니가 떠난 후 저는 캐리어에서 남편이 쓴 듯한 간병 일지를 발견했습니다. 일지 속 남편의 악필로 쓰인 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나의 마지막 소원나, 그리고 당신, 이 집에서 함께 생을 마감해요. 남편은 제가 알츠하이머로 기억 못할 거라 생각하고 저의 소원대로 함께 고립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무심함을, 가장에 숨겨놓은 고단한 사랑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병세는 더 심해졌고 남편의 간병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큰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국에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차가운 영상통화 화면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돈은 더 보내드릴게요. 저희 성공이 아버지, 어머니의 자랑이잖아요. 성공과 자랑, 이 두 단어가 제 삶을 관통하는 끔찍한 단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낡은 캐리어에 넣어두었던 유언장 초안을 꺼냈습니다. 이거 우리 전 재산이에요. 고독사 예방재단에 모두 기부해요. 저는 남편에게 유언장 초안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최후의 복수였습니다. 이 돈은 너희들이 아닌 우리처럼 외로운 이들을 위해 쓰일 것이다. 자식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을 없앰으로써 저는 그들의 냉담함에 대해 침묵의 가장 강력한 복수를 실행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곰탕을 끓여주며 저의 헌신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점심 무렵 저희는 거실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남편은 창가에 쌓인 먼지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소.
내가 당신의 헌신을 무심하게 묵살했소. 미안하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외 간 자식들 절대 오지 마라는 유서속 경고는 이 비참한 모습으로 너희의 성공에 오점을 남기지 않겠다는 저의 최후의 헌신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진실을 깨닫고 오열했습니다. 창밖의 햇살 아래 저희는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두 개의 그림자로 남았습니다. 저희는 마침내 가장 외로운 장소에서 가장 완벽한 이해와 화해에 도달했습니다. 저희의 비극적인 선택은 큰 사회적 충격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서와 전 재산 기부 사실은 해외에 있던 아들들에게 가장 잔인한 벌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상실감과 당혹감이 더 짙었습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재산이 아니라 평생 헌신했던 어머니의 인정과 사랑이었습니다. 이후 이웃집 박할머니와 지역사회복지사가 나섰고 박할머니는 저희 집 창가먼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은 뒤늦게 제가 남편에게 썼던 꽃집을 하고 싶었다는 30년 전 편지를 보았고 한 아들은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와 제 이름이 들어간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저희의 삶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저희 헌신 덕분에 자식들은 비로소 돈이 아닌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텅 빈 집, 창밖은 여전히 눈부십니다. 그 햇살 아래 저희 이야기는 끝났지만 누군가의 새로운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사연은 단순한 노부부의 고독사가 아닙니다. 평생 묵인된 헌신 속에서 외로움을 견뎌온 어머니의 마지막 눈물 어린 복수극입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아내와 남편이 빈집에서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했던 마지막 소원, 그리고 자식들의 냉담함에 맞서 전 재산을 기부하며 던진 해외간 자식들 절대 오지 마라는 최후의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족 간의 진정한 이해와 화해의 가치를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족에게 진정한 마음을 전달하고 계십니까? 이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 이 슬픈 진실이 널리 알려지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전하고 싶은 마음을 남겨주세요.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